저는 뱀과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메이커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메이커스는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주 그냥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커피숍을 차렸고요. 마라탕집, 외국 음식점을 차렸고, 그리고 다문화 공방도 차렸습니다. 그래서 막 미싱 6대 놓고 막 미싱 돌려가면서 사람들이랑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우리의 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메이커스를 시작한 이유는 제가 2009년도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꼭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정부 과제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취업 교육은 받았지만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이주 여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문화 센터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센터에 많은 기업으로부터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막 줍니다. 그럼 제가 이주성한테 전화해서 자 여러분 쌀이 왔는데 이거 와서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 그거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택시비 주세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입니다. 마음이 심란해지죠. 근데 이제 김장철이 되면 많은 김치가 들어옵니다. 은행들이 김치를 좋아하더라고요. 김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서 또 이주성한테 나눠줍니다. 자, 김치가 왔습니다. 여러분 김치를 가져가세요. 여러분 안 먹을지 모르지만 남편들은 좋아합니다. 가져가세요. 이거 무거워서 못 들고 가요. 그때 제가 많이 고민하고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유 없이 뭔가를 나눠주는 것은 복지가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복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퍼주기가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머리를 짜냈는데요. 이주 여성들이랑 같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봅시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듣는 말은 제가 한국말에 자신이 없어서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자신 없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주 여성들이랑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이 잘하는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여러분의 적성을 찾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약점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하는 장점에 포커스를 두세요. 여러분 한국말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태국말 잘하잖아요. 태국 사람은 태국말 잘하고 인도네시아 사람은 인도네시아를 잘하는데 여러분이 잘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메시지, 여러분이 한국 생활하면서 익혔던 여러분이 몸으로 익힌 그 몸의 스토리를 말해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메이커스 비전은 너와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산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이주민들의 우산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마비가 내릴 때 제가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잠깐 비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우산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너무 그 단일민족이라는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 다문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인식을 개선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시민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었습니다. 세계시민 교육이 뭔지 잠깐 설명드리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문화 교육하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보통 일반 학교에서는 자 중국 사람 와서 다문화 교육하면 중국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야 되는지 이런 걸 다문화 교육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다문화 교육을 한다라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할 때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교육이고 세계 시민이라는 것은 바로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같은 영역에 사는 사람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너도 동등한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메이커스 사업은 옛날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많이 어려웠던 것은 쓰라린 가슴을 안고 다 폐업을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사업은 다문화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그래서 아시안게임 때 저희가 음식 박람회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큰 행사도 많이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소품이나 음식을 무역하는 일도 하고 있고 다문화 교구제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문화 교육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아, 다문화 사람들 교육시키는 건가 보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다문화 사람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다문화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리고 유치원의 각 기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세계 시민교육, SDG, 환경, 인권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고 글로벌 교육 지도사 민간 자격증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시나요? 저희가 하는 수업입니다. 보통 학교에 가서 그냥 말로 하는 수업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나 또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이들에게 체험을 하는 수업을 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메이커스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화려하게 세팅하고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수업은 축제라는 주제의 수업인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축제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니?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저한테 대답해 줬냐면요. 하얀 천막치고요. 꼬치 사 먹어요. 연예인 와서 노래 불러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게 축제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축제하면 뭘 떠올리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다른 나라의 축제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필리핀의 마스카라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가져와서 이 사람들이 축제를 하는 이유와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스카라가 이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웃는 얼굴로 대하면 내게 기쁜 일이 즐거운 일이 찾아온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중국의 춘지에라든가 여기는 일본의 보노도리 축제라든가 아프리카의 야성이 살아있는 그런 릴라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가져와서 아이들과 같이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 수업을 하고 났더니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는 축제가 없네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문화와 비교하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직접 몽골에 있는 그런 게르를 재현한 거거든요. 진짜 게르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업을 했더니 학교에서 저희 수업을 너무 좋아해 주시고 인기가 많은 수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수업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번 돈으로 사회공헌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니까. 또 그리고 우리의 비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했고요. 이주 여성에게 취업 교육을 계속 시켰고 그리고 다문화 중도 입국 자녀를 지원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는 새꿈학교인데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 새꿈학교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혹시 중도입국 청소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사회에서는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는 단어인데요. 중도의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을 중도입국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보통 10년, 20년 전에는 한국 남자들이 재혼할 때 중국, 베트남에 있는 30대 여자랑 결혼을 하면서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을 중도입국 자녀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나 프로그램이 전혀 우리나라에 준비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완전히 방치되어 있어서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다가 게임 중독이 되어버린 그런 아이들이 많았고 한국에서 몇 년을 살아도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 학교를 제가 운영하면서 지금 저희가 3가지 파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외국에서 와서 아직 못 들어간 아이라던가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 그중에서 특히 한국어가 안 돼서 일반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오전, 오후반 하루 종일제로 운영을 하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오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슴 아픈 일인데 이 프로그램이 좀 길어져서 아이들이 오전에 잠깐 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이 아이들이 일반 학교 다니는 그 시간만큼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을 제가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드림 스쿨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교는 저녁 시간에 매일 6시부터 8시에 이 아이들이 다른 한국 아이들은 학원 가는 그 시간에 이 아이들은 우리 학교에 와서 한국어도 배우고 또 선생님들이랑 진로에 대한 상담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코리안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시부터 6시까지 돌봄 교실처럼 엄마 아빠가 일하는 동안에 혼자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제가 코로나 때 되게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었던 게 9살짜리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동생,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간 동안에 점심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요리를 해서 주다가 크게 화상을 입어서 굉장히 어려움 당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가슴이 아파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한 돌봄 교실이 꼭 필요한데 일반 돌봄 교실은 갈 수가 없구나. 지역아동센터는 주위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아이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구나. 그래서 저희가 돌봄 교실을 시작했고요. 이 코리안 스쿨은 지금 굉장히 인기 있게 잘 운영되고 있고 지금은 저희 대기자 명단까지 있을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매일매일 저희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새콤학교 프로그램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한국어 교실입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술치료와 미술 전시회를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아이들이랑은 너무나 다른 그림을 그리니까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시할 때마다 되게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칭찬받고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사주세요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예쁘게 액자를 해서 드렸는데 저희가 이 그림을 5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 5만 원을 그 아이에게 장학금으로 주고 사신 분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드렸더니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괜찮죠. 5만 원에 기부금 영수증도 받으시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감을 얻었어요.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은 자기가 정말 그림 그리는데 적성에 맞고 자기가 소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국민대학교 산업디자인과에 들어간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지금 음악 시간도 있는데 저희가 합창단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열심히 노래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시간과 에버랜드를 간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현장 체험 그리고 한국생활 적응 교육을 저희 새콤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제가 좀 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연합이 진짜 연합인가? 라고 풀어놓고 사실은 제가 이 학교와 그리고 이 메이커스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연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랑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제발 자원봉사자로 와주세요. 와가지고 우리 학교 애들 만나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여러분 교회로 초대해주세요. 그럼 이 아이들이 그 교회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오랫동안 제가 10년, 15년 동안 계속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들을 보는 그 눈빛과 또 잘 모르는 분들이 이 아이들을 대할 때 그 부담감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하면서 연합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가는 곳곳마다 다 연합을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뱀 컨퍼런스조차도 연합을 얘기하는 그런 컨퍼런스잖아요. 연합은 얘기하지만 실제로 연합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이유는 나와 다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으면 좀 더 연합이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뉴드림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지금은 비록 두 가정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주민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분은 선교사님들이신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았고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고 싶고 다시 귀국하고 싶은데 한국에 오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게 있을까요? 이주민 사역 요즘에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을까요? 라는 선교사님들의 질문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또 저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주민 사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받았던 질문은 우리도 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싶고 그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은 사회적 기업이신데 어떻게 하면 지원받나요? 지원 맞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하나하나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답을 드렸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주민들을
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주민들이 똑같은 능력을 가졌어도 기왕이면 한국 사람을 뽑지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희가 이주 여성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그 공장 사장님들을 직접 만나보기도 했어요. 좀 고용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만났을 때 그분들이 야, 말도 안 통하는 이주민을 뽑는 것보다 일을 조금 못하더라도 기왕이면 말 통하는 한국 사람이 낫죠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조금 더 낮게 책정을 하시거나 특히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는 월급을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신고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알지만 월급을 주지 않는 그런 사장님들도 많이 계신데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배모시니까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등하게 대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주민들을 국적이나 그리고 능력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고용하고 동등하게 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중에 혹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도 사실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요.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장점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계시고 그 나라의 언어가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을 계속 하셨던 분들과 해외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고 싶어서 막 들어오신 분들 간에 같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또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네요. 고민을 했는데요. 그 해외 선교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또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런 차별이 또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주민 사역을 하시게 된다면 국내 사역자에게 가셔서 먼저 도우시고 그리고 먼저 배우시는 자세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더 잘 아시고 그 나라의 문화를 더 잘 아시는 분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생활이나 한국에 많이 바뀐 그런 상황적인 것들은 좀 덜 아실 수 있으니까 무조건 그냥 가셔서 내가 더 경험이 많은 선교사야 라고 하기보다는 좀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배우시는 모습이 먼저 있었을 때 진정한 동역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언어가 되시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랑 같이 동역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교회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그리고 또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주민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역자를 파송해 주십시오. 이주민 사역자를 파송해 주세요. 그리고 이주민 사역자를 후원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직도 국내에서 사역하는 사람은 왠지 그래도 국내에서 사역하니까 너는 괜찮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많이 하시고 특히 저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니까 당연히 괜찮을 거야. 아니면 야 우리한테 후원 좀 해라. 너 사업하니까.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 이제 사업을 하니까 이제 뭐 돈이 많을 거다, 후원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많이 벌기는 많이 벌지만 그래도 또 그 돈은 이주민들에게 또 월급으로 나가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사역을 하려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대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셀 그룹들 지금 제가 몇몇 교회를 좀 둘러봤더니 굉장히 잘하는 교회도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역 이름을 나라 이름을 하는 교회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구역 이름은 르완다야. 그러면 우리 구역에서는 르완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하고 르완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굉장히 좋게 보였거든요. 구역 이름을 그렇게 만들고 또 그렇게 구역들이 미션이 생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발적으로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셀그룹과 함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도우시는 일들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사역자를 후원하실 때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사역 현지를 둘러보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후원하셨으면 좋겠고 이주민 선교사를 후원하시고 또 그 이주민의 사역 현장에 가셔서 뭐를 같이 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선교사님들이랑 의논하다 보면 교인들도 더 가까이 더 많은 선교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그리고 겸손한 동역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선교사인데
너는 외국인이잖아가 아니라 내가 사장인데 너는 직원이잖아. 내가 후원교회 담임 목사잖아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그래서 서로를 나보다 낮게 더 높게 여기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진정한 동역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